소선입니다. 오늘은 연월일시, 이 중에서 일시, 시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연월, 이 연이라는 것은 조상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우리가 국가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월이라는 것은 부모자리죠. 그리고 사회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김씨, 이 씨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죠? 김씨 가문에 성씨를 가지고 났다는 것은 내 속에는 이미 이 조상의 기운과 부모의 기운이 함께 유전인자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사주에 연월에 길신이 있다면, 우리가 길신이란 것은 비견도 되고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이죠. 이런 길신이 연월을 장악하고 있다면 살아가는데 그닥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청년, 장년기까지도 어느 정도 무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반대로 연월이 흉신이 있으면, 흉신은 겁재죠. 그리고 상관, 편재, 편관, 편인, 이런 것들로 연월을 장악하게 되면 이번 삶은 아무리 내가 마음을 견고하게 먹고 열심히 잘 살아본다 하지만 곳곳에 난간이 있고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적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공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월이란 것은 결국은 재관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관이란 것은 직업이죠. 내가 좋은 직업을 가려면 내 사주가 이렇게 귀신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성은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물질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월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월이라는 것은 공적이다. 내 마음대로 억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일시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공적인 시대보다 일시를 활용하는 개인 시대로 변모되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집에서도 회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써먹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채울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결국 사주라는 것은 우리가 일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나 중심이죠. 내가 움직여서 사주 전체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식적인 그런 각성을 가지고 또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 일이라는 것은 30대 이후부터, 그죠? 여기는 20대면 30대 이후부터 강하게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라는 것은 이제 50대 이후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한 40대면 이 일과 시를 같이 활용하면서 써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미래예요. 앞으로 나의 건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나의 물질적인 자산이라든가 노후가 궁금하다면 이 시를 보면 됩니다. 또한 이 자리는 자식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년월일 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시가 참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살펴보면 먼저 비견, 겁재가 있어요. 이것도 천간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지지에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에 비견겁제를 깔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나 위주,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한마디로 내 잘난 맛 있죠. 누구 눈치 안 봅니다. 내 실력껏, 그리고 자존심. 자존심뿐만 자존감도 강해요. 특히 이게 천간으로 나왔을 때. 천간으로는 드러난 거거든요. 드러난 비견겁제는 좀 당당합니다. 그리고 활동력이 좋아요. 일단 일간과 함께 갈 수 있고 근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다 그 말이죠.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자식 자리라고 그랬죠. 자식을 볼 때는 독립적인 그런 자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한테 손을 내밀고 부모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홀로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자식이라면 부모가 굳이 내가 받들어 모셔서 물질적으로 다 대해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도리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이미 강하게 자식이 타고났기 때문에 스스로 잘 클 수 있게끔 지켜봐 주는 것도 그 아이의 공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이다. 근데 갑인이에요. 천간지지가 똑같죠. 또한 을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겁재예요. 그죠? 이거는 비견이고 우리가 이것을 간여지동이라 얘기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일간의 뿌리가 강하잖아요. 비견은 스스로 홀로서게 합니다. 겁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겁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욕심 굉장히 강해요. 특히 이게 목국토화잖아요. 그죠? 토라는 것은 사회성도 되지만 재물도 되거든요. 이쪽에 욕심이 나다 보니까 겁재 같은 경우에 많은 것을 투자해서 무리하게 뭔가를 진행하다가 한순간 바닥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조절해 줄 수 있는 제한된 것이 연월에 있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월에 경금이 있다. 그럼 이게 편관이죠. 편관과 을목이 지금 양인 합살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쓸데없이 욕심 부리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딱 이게 경금이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견겁제는 시에 있으면 좋지 않다. 뭐 돈 나갈 일이 많다. 자식 자리가 별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연월에 재화가 일어난다든지 이 비견겁제는 활동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목생화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목에서. 그렇게 넘어가면 내 스스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몸을 움직여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또한 이렇게 비견겁제가 왕하면 건강이 좋아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내 뿌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건강한 거거든요.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다면 아마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 자리에 시지에 있는 거하고 또 이 시간으로 천간으로 놓은 거는 약간은 다른 것이 이거는 천간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무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당당하게 활동을 하는 반면에 이제 이게 시지 자리에 비견겁제는 조용히 내 할 일을 그렇게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지 자리에 비견겁제가 있을 때 이것이 일과 월과 연에 어떻게 합력이 이루어지느냐, 충으로 또 뭔가 이루어지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사주에는 절대로 좋고 나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이 시간이나 시지에 식신이 있으면, 식신은 나의 취미죠. 취미생활이에요. 그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천간으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학원에 가서 연습하다가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다 그게 너무 좋아서 빵집을 개업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만약에 시지에 이렇게 식신이 있으면, 예를 들면 기유다.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그것이 재미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지금 즐긴다. 천간에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내 것을 좀 만들어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신이 있으면 우리가 수명장수한다 그러죠. 건강합니다. 특히 이렇게 장생을 깔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에 자식이 식신이라면 착하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쑥쑥 잘 자라나는 그런 건강한 자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신은 식복이에요. 식복.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어렵지가 않다. 그 말이죠. 자, 그에 비해서 상관은 어떨까요? 상관. 관을 상하게 하는 게 상관이죠. 상관의 의미는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꿔. 이게 이 시간에 상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항상 마음에서 직장 그만두고 싶다, 바꾸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중년의 자리, 노년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명에 있어서 천간에 이렇게 상관이 나와 있으면 부부 이별이 될 수 있어요. 또 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떨어져 있게 되죠. 이런 변화수가 온다. 내 스스로도 새로운 어떤 이게 상관이라는 게 창조적 발상도 되거든요. 내 스스로가 어떠한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다른 패턴을 찾아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똑같이는 못 살겠다. 이제 나는 새로운 어떤 변화를 줘보고 싶다. 라고 해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관을 바꾼다 그 말이죠. 이 상관이랑 바꾼다는 개념은 공간의 어떤 바꿈도 있지만 내면의 바꿈도 있어요. 내면의 변화. 그동안 해오던 것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전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개혁적인 면, 특히 목화죠. 목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직접 시도하고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행동력이에요. 행동력. 식상가는 행동력이거든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여서 그렇게 상황을 바꿔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에 이렇게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 시대에 맞춰가지고 내가 새로운 변화를 주도적으로 내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발하죠. 차기력이 좋습니다. 눈치도 굉장히 빨라요. 특히 이게 상관과 밑에 지지에 편인이 있다면 눈치 백단위가 되겠죠. 그죠? 지지의 상관은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주변 환경에 그때그때 맞추어서 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이제 상관이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감성적이란 말이에요.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또한 예술적인 그런 감정, 예술적 성향도 있기 때문에 얘는 자식 자리잖아요. 그러한 기운을 가진 자식이 있겠다. 사회적으로 순간순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약간은 부모한테 삐딱선을 짓는 그런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스스로는 적응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관이 있고 여기에 일지에 정인이 있다면 조합이 너무 잘 되죠.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써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정인으로서 상관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제죠. 정제는 내 거예요. 편제 역시도 이거는 물질, 욕심이 많죠.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뭐냐면 사회적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60, 어떤 분은 70에 넘었어도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뭔가 돈을 버는 일을 한다 그 말이죠. 또한 이렇게 정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내 것이잖아요. 그죠? 안정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안정. 그래서 좀 악착같이 내 것을 모으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함부로 돈을 잘 쓰지 않는 거죠. 그죠? 그에 비해서 편제는 돈 욕심도 많지만 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크게 펼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행이라든가 친구들 만난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좀 활력을 찾으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천간에 정제나 편제가 있는 분들은 주식이라든가 요즘 코인 같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질적인 그런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분이다. 결국 재성이란 것은 뭐냐 하면 결과예요. 결과. 이분들은 결과주의예요. 현실주의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올바른 결과,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그것을 보고 확실하게 대시하는 그런 경우예요. 거기에 비해서 편제는 좀 자유롭죠. 그죠? 시지 자리에 있다면, 천간에 있지 않고 시지 자리에 있으면 정말 내 것, 이것을 딱 움켜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편제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돈의 유용성을 좀 활용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정편제를 가진 자식 자리라면 이 자식 역시도 내 것에 대한 욕심이 많겠죠. 그죠? 어떻게든 물질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사회적인 그런 역할극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제라는 것은 너무 내 것만 찾다 보면 사람이 좀 옹졸해지기 쉬운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정관, 편관이죠. 이것이 이 천간에 시간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분은 내 장사, 내 사업, 내 거 하시는 분이다. 예를 들어 이게 월에도 정관이 있어요. 근데 시간에도 또 정관이 있다.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이 어느 정도 끝나면 또 내 거 해요. 사회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 거 하고 싶다는 욕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 내 장사나 내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관이라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죠? 여기는 편관은 불안하잖아요. 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나갈 때 있잖아요. 벌려놓은 잘 나간 그런 사업장을 내놓고 또 다른 걸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욕심 부려서 끝없이 펼쳐나갔다가는 또 한번 바닥을 찍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제가 본 사주 중에서도 병화일간인데 임진시예요. 식신이죠.
내 재주로, 내 솜씨로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평관은 그릇이 크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주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가느냐? 그러지 않죠. 타이밍을 잘 보고 내려놓을 때는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지에 있다. 밑에 있다. 이러면 뭘 하느냐? 1인 1기업이잖아요. 1기업 시대. 이건 다른 말로 유튜브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내 집에 있죠. 이렇게 사업자 내가지고 뭐라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직장이에요. 그리고 사업이고 내 있는 자리가 이제 사업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되고, 이 자리가 자식 자리인데 자식이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덕을 먹겠죠.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다. 만약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관을 크고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식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내 기술을 익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만약에 이 사주 자체가 신약하다면, 재생살한다면, 그것이 편관이라면 자식 자리에 좀 문제가 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내 노후도 편관이라면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겨요. 반대로 사주가 강하다면 이 관을 내가 휘어잡고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일단은 편관이기 때문에 이 건강이라든가 또 어떤 사고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인, 편인. 자, 이제 이 시대, 앞으로 시대는 정인, 편인의 시대죠. 여기는 재간이라고 그랬어요. 법규를 중시해야 되고 그 규범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나의 업적으로 월급도 받고 그 자리에서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정인은 정신시대, 마음으로 물질을 창조하는 시대다. 지혜로서 혹은 지식으로서 이 물질, 결과물을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제 인성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인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물질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마음이고 지혜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시의 정인 편인을 가지고 있다. 늘 배우고자 하겠죠. 배움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런데 연월에 정인 편인이 있는 게 아니라 시에 있기 때문에 내 거죠. 내 공부거리. 책을 본다든가 안 그러면 글을 써본다든가, 또한 나만의 문서잖아요. 나이 들어서 늙음하게 내 집 장만을 한번 해본다든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이 정인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 말 안 듣습니다. 누구 말 안 듣는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주장을 펼쳐나간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세상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내놓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 시의 정편인을 가지고 있는 분, 특히 편인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명리, 이런 별자리라든가 이런 쪽에 잘 맞습니다. 심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내 공부를 해가지고 사무실 하나 차려서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 밖으로 드러낸다. 한 곳에 집중하는 능력은 이 편인이 탁월합니다. 근데 이게 편인이 있으면 도식적인 면이 있긴 있어요. 그죠? 이것은 반복적인 물상입니다. 반복.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시도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확실한 나의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써먹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실제적인 도식은 연월이 또 천간으로 올라왔을 때 큰 도식이 되지만 시에 이렇게 편인이 있으면 그닥 엄청난 큰 도식은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자리를 키우는 거죠. 내 그릇을 키우는 자리예요. 내 실력을 키우는 거고 내 문서를 키우는 자리. 거기에 자식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자식이 노인으로 들어앉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생각이 깊은 자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을 가진 그런 자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대신 시에 정편인이 있으면 내가 자식한테 끊임없이 마음을 주고 좀 정성을 들인 자식 혹은 인성이 일간을 생해주잖아요. 그죠? 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시지 자리는 나의 노후, 나의 건강, 자식 자리이기 때문에 또 내 것이에요. 내 개인적인 거라 내가 어떻게 삶을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노후를 멋지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 운명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내 운명의 주인공으로 노를 잘 저어가느냐는 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결심하시고 행동하시고 끝까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다 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너무 관적으로 사회에 나를 맡기지 말고 나의 능력이나 그릇을 크게 한번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